안녕하세요. 비디오로 알려주는 초보아빠 김대리입니다. 아마 많은 1인 영상 창작자분들이 기다리셨을 법한 소니 A6400 리뷰입니다. 오늘 영상은 1인 영상 창작자 관점에서 눈여겨본 스펙이나 기능을 위주로 6400을 선택하게 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1편에서는 언박싱과 선택하게 된 이유, 그리고 내일 보여드릴 2편에서는 첫 번째, 배터리 하나로 촬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, 두 번째, 29분 촬영 시간이 해제돼서 몇 분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한지, 세 번째, 바디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빠져 있는데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와 없는 렌즈로 촬영했을 때 영상의 흔들림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, 네 번째,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소니 a7M3와 2470GN 렌즈와 비교해서 흔들림의 차이가 있는지, 다섯 번째, 틸트 액정 때문에 180도로 액정을 올렸을 때 하슈 부분에 마이크를 마운트해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 제가 6400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총 5가지입니다. 첫 번째, 4K UHD 해상도 촬영이 가능해야 하고, 두 번째, 크롭이 없거나 크롭이 되더라도 아주 작은 비율이어야 하고, 세 번째, 셀프 촬영이 가능해야 하고, 네 번째, 20분 이상 촬영이 되어야 되며, 다섯 번째, S로그 촬영 모드가 있어야 되는 점. 이렇게 총 5가지였습니다. 이렇게 5가지를 적용하게 되면 지원되는 모델은 딱 2가지 모델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요. 바로 파나소닉 GH5S와 소니 알파 6400 2가지입니다. 이 중에서 소니 6400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GH5밖에 없었는데요. GH5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우선 굉장히 비싸고, 그리고 렌즈까지 합쳤을 때는 그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6500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던 찰나에 6400이 출시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이상 기다렸다가 제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. 이 외에 캐논 M50이나 캐논의 EOS R 같은 경우에는 크롭이 너무 많이 되는 편이고, 그리고 소니 RX100 마크 5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에 제한이 있어서 5분밖에 촬영이 안 된다는 점이고요. 그 외 다른 카메라들도 이와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. 자, 그럼 제가 한 달 이상을 기다린 보람이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디자인은 소니의 다른 카메라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요. 검은색 박스에 오렌지색 포인트, 근데 크기가 굉장히 작네요. A7 박스의 한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별도의 봉인 실은 안 보이네요.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봉인 실이 있는데 A7M3에도 없었나?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한번 열어볼게요. 구성품은 대략 예상은 하고 있는데, 그렇죠. 설명서, 그리고 보증서. 저는 소니 A7M3를 사용하고 있어서 메뉴 구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안 봐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소니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정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. 자,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면 스트랩이 있고요. 아이피스, 배터리, 어댑터, 그리고 케이블. 하얀색 더스트백으로 포장된 바디, 이렇게 구성이 끝나는 것 같네요. 이제 기본적으로 충전기는 빼고 주는 것 같네요. 그나마 다행인 거는
지금 출시 행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3월 29일까지 구입하면 충전기와 배터리를 준다고 해서 출시 초기이지만 바가지를 무릅쓰고 구입했습니다. 충전기하고 배터리를 받게 되면 나중에 할인된 금액이랑 아마 비슷해질 것 같아 가지고요. 우선 6300이나 6500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은, 첫 번째, 180도 셀프 촬영이 가능한 틸트 LCD, 두 번째,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도 적용 가능한 AF, 세 번째, 타임랩스가 어플로만 사용 가능했었는데 바디에서 지원이 되는 점, 네 번째, 425개의 AF 포인트로 84%로 AF를 커버하고 AF 속도가 개선이 된 점. 하지만 이 부분은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섯 번째, 초당 10일 고속 연산은 동일한데 초당 8장 무음 촬영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, 리얼타임 IAF라고 AI 기반 피사체 인식으로 눈동자만 보이면 쫓아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이라면 180도 틸팅 기능을 포함해서 1인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단점으로는 4K 60프레임이 반영이 안 된 점, 배터리 사용 시간이 개선 안 된 점, 손떨림 보정 기능이 빠진 점, 오디오 아웃 단자가 없는 점,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. 만약 이 단점들이 모두 반영돼서 나왔다면 A7M3가 이전 세대 모델들을 모두 팀킬하고 A9까지 위협할 정도의 바디였던 것처럼 아마 엄청난 바디가 되지 않았을까요? 물론 그랬다면 6400이 아니라 7000쯤으로 나왔겠죠. 바디를 살펴보면 6300이랑 6500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. 제가 가장 관심이 있게 봤던 틸팅 가능한 LCD 한번 볼까요?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붙지는 않게 돼 있나봐요. 어쨌든 틸팅 가능하다는 LCD 좋은 것 같아요.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. 윗부분도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. 열어보면 메모리 카드는 한 개만 지원이 되고 별도의 마이크 연결 포트는 있고요. 제일 아래쪽에. 그 다음에 오디오 아웃 단자는 안 보이네요. 그리고 PC에 연결하거나 충전할 수 있는 멀티 포트와 HDMI 포트, 그리고 와이파이가 가능하다는 표시. 배터리 넣고 한번 켜볼까요? 이게 충전이 돼 있을려나 모르겠네요. 충전이 안 돼 있나 봐요. 저는 한번 켜볼게요. 모두 선택이 있고, 날짜, 서울, 서머타임 끄지 않고, 이 부분은 날짜는 나중에 다시 선택하도록 할게요. 지금 일단 우선 메뉴부터 좀 확인을 해 보려고요. 메뉴에서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. 기존 카메라와 색감만 맞출 수 있도록 S로그하고 그런 설정들만 하고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리얼타임 IF를 확인 한번 해볼까요? 지금 이 영상은 6400으로 찍은 영상입니다. 잘 따라오고 있나요? 촬영을 끝내고 아마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. 여기까지 A6400 언박싱과 리뷰였고요. 비교 테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저녁 업로드될 2편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유익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
감사하겠습니다.